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모스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1960년대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기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브리 애니메이션 코쿠리코 언덕에서를 보셨나요? 오늘은 이 작품을 통해 이 시기의 사회와 문화를 들여다볼 텐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의 목표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1960년대 일본 사회의 변화와 문화적 양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 코쿠리코 언덕에서 라는 애니메이션이 보여주는 시대적 맥락. 둘째, 1960년대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 셋째, 학생운동과 청년문화의 흐름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코쿠리코 언덕에서 나타나는 일본 문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기 제시된 키워드는 코쿠리코 언덕에서 나타나는 1960년대 일본의 단면들입니다. 학생운동, 올림픽, 하숙, 교복, 다방.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생활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들의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쿠리코 언덕에서 이 작품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기획을 하고 그의 아들 미야자키 고로가 감독한 애니메이션입니다. 1960년대 요코하마가 배경이고 하숙집 소녀 우미 그리고 신문부 소년 슌이 학교 건물 보존 운동을 함께하며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두 주인공이 운동을 벌이는 모습으로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시대의 이상과 기억을 함께 품고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시대적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은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전차와 도로는 혼잡했고 바다와 강은 공해로 오염되며 자연 환경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전쟁의 그림자도 여전히 짙게 남아 있었죠. 자,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도시 정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잠깐 이제 이 시대적인 배경을 일본 역사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패전 후에 미군 점령 그리고 재벌 해체 등을 거쳐서 경제 재건에 집중을 합니다. 한국전쟁 특수 그리고 미국의 지원으로 1960년대에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1960년대와 70년대를 일본 경제 급성장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한 1964년 도쿄올림픽은 그 상징적인 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 성장 이면에 여러 불균형과 갈등이 잠재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이 영화에서 주로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전후 일본은 미국과의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통해서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1960년 신조약 체결 당시에는 이를 반대하는 대규모 학생운동, 안보투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코쿠리코 언덕에서에 등장하는 이 학생운동이 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버블 경제로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급등하며 호황을 맞았지만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장기 불황에 빠지며 잃어버린 10년, 20년이라는 표현도 있고 30년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러한 표현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저성장 기조는 계속되어서 오늘날까지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쿠리코 언덕에서는 단순히 과거를 향수하는 그런 작품은 아닙니다. 오래됐다고 없애는 건 과거의 기억을 버리는 거야 라는 대사처럼 성장만을 추구하는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전통과 기억의 소중함을 되새기려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특히 이 작품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과거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1960년대 학생운동의 정신, 즉 무조건적인 발전과 권위에 대한 비판,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를 되살리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이러한 1960년대는 단순한 경제 성장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안보조약 반대, 베트남전 반대와 같은 정치적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요. 이 전후 세대 청년들은 일본이 다시 전쟁 국가가 되는 것을 강하게 우려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오른쪽을 보시면 당시 시위 사진인데 손에 피켓을 든 학생들의 모습에서 시대의 긴장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까르띠에 라땡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이 작품에서 종종 등장하고 배경이 되는 이 까르띠에 라땡이라는 건물은 실제 파리의 학생운동 중심지에서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여기엔 당시 남학생들이 모여 문화운동을 벌이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이상을 향한 열정과 혼란이 공존하던 공간이죠. 이 왼쪽 그림 보시면 이 영화 속 장면에서 등장하는 이 까르띠에 라땡 건물인데 조금은 지저분하지만 활기찬 공간으로 그려지면서 현실의 학생운동을 은유적으로 비춰줍니다. 자, 다음으로 카게젠이라는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게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왼쪽 그림에서 보여지는 이 부분인데 떨어져 있는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차려놓는 일본의 전통 풍습입니다. 그림에서도 사람은 없는데 이 식사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카게젠은 작품 속에서 주인공 우미가 매일 아버지를 위해서 신호 깃발을 올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오른쪽 그림에 이 깃발 보이시나요? 이러한 장면들은 이 카게젠의 변형된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깃발을 올리는 장면은 가족의 부재 그리고 기억의 연결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우타고에 운동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우타, 즉 노래를 통해서 운동을 하는 모습인데요. 전후 일본에서 확산된 합창 중심의 대중 정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쿠리코 언덕에서는 학생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우타고에 운동이란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합창을 통해 정치적 연대감을 표현하던 문화운동입니다. 이 아래 그림 보이시나요? 그리고 또 우타고의 다방, 우타고의 키사라는 곳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연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즉 이러한 우타고의 운동이란 단순한 음악적인 취향이 아니라 정치적 정서의 공유였던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서는 여러 가지 1960년대 일본의 사회, 문화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도심 속 활기찬 거리, 양복 차림의 남성들, 그리고 네온 사인, 서점가, 식당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 전후 복구를 지나서 고도 경제 성장기에 들어선 일본의 경제적인 자신감과 도시화된 그러한 생활상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겉으로 보기엔 밝고 화려한 도시의 모습 뒤에는 여전히 전쟁의 기억과 상처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해군 군함 그리고 침몰하는 배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주인공들의 아버지가 한국전쟁이나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군인이었다는 사실과 연결이 됩니다.
즉, 이 작품은 단지 아름다운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 성장기 속에 묻힌 전쟁의 기억, 사라져가는 전통과 역사, 그리고 그 기억을 지키려는 젊은 세대의 움직임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학생들이 낡은 건물을 보존하려는 행동은 단순한 문화 보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시대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고쿠리쿠 언덕에서는 고도 성장의 그늘 아래 놓인 삶과 기억을 따뜻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학생운동, 전통문화, 도시화와 기억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경제성장이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도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 경제성장기 1본을 단순히 성공신화가 아니라 그 안의 균열과 목소리까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